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당신을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게 해줄 7가지 비결.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에 6,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돈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재산과 돈 관리에 관한 7가지 대원칙. 나도 부자가 되고 싶네. 멋진 옷을 입고 두툼한 지갑을 갖고 싶네. 무엇보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일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고대 도시 바빌론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였던 아카드가 지출관리, 돈 굴리는 법, 돈을 지키는 법, 미래의 수입원을 찾는 법,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조지 S. 클레이슨 1874년 11월 7일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출생.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다. 퇴학 후에는 출판업계에 뛰어들어 상당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도로 지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클레이스는 1926년부터 바빌론 우화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재테크에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를 직접 써서 출간하기 시작했다. 클레이슨의 이야기는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지은이의 말. 한 나라의 국보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은 개인의 성공을 다룬 책이다. 그런데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맺어낸 결실을 뜻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준비가 바로 성공의 열쇠다. 그러나 적절한 행동을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고 적절한 생각을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다. 당신의 얄팍한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줄 이 책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은 경제적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고 그렇게 지킨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옛날 바빌론 시대로 돌아간다. 옛 시대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바빌론 시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요람이었다. 이 책은 처음에 조금만 팜플렛으로 발간된 것들을 다시 엮은 것이다. 그 팜플렛에 담긴 이야기들로 인해 은행 부자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나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또한 적잖은 분량으로 씌워진 이야기를 친구와 친척, 직원과 동료에게 가감없이 나눠주었던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찬사보다 더 나은 추천서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이 책에 씌워진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주역들이 아닌가. 바빌론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그것은 바빌론의 시민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금융의 원리를 착실히 지키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요컨대 그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즉 미래를 위한 수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돈은 물질적 성공을 측정해주는 척도이다. 돈은 이 땅에서 최상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을 안다면 돈을 벌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6,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을 풍요롭게 한 그 법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차례.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사나이.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황금의 5가지 법칙. 바빌론의 대금업자. 바빌론의 성벽. 바빌론의 낙타상인. 바빌론의 토판. 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나이. 바빌론의 역사.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행복한 꿈이었구먼. 하지만 그처럼 멋진 꿈을 꾸고서도 시무룩한 동상처럼 얼굴을 찌근그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반시르는 한숨을 내쉬었다. 꿈에서 깨어나니 내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알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겠나. 그건 마치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네. 그래. 자네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솔직히 말해보겠네. 젊었을 때 우리는 지혜를 배우겠다고 함께 제사장을 찾아가기도 했었지. 젊었을 때 우리 둘은 언제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우정은 변치 않았네. 우리는 이렇게 삶에 만족하며 살았네. 오랜 시간을 힘겹게 일하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마음껏 써댔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았나? 지금도 여전히 그 즐거움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대체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고 있네. 우리 주변에는 온갖 보물이 널려 있지만 정작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 인생의 절반을 뼈 빠지게 일했지만 자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저 빈 지갑뿐이야. 그래서 자네도 오늘 저녁에 갚을 테니 이 시켜를 빌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대답해 주길 바라나. 그래, 내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게. 자네에겐 무엇인들 못 빌려주겠나?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했나? 하지만 내 지갑도 자네 지갑이나 마찬가지야. 한 푼의 동전도 없어.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왜 우리는 배불리 먹고 멋지게 차려입고도 남을 만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 반시르는 긴 한숨을 내쉰 후 다시 말했다. 우리 아들들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선 안 돼. 우리처럼 시큼한 양적과 죽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 그 아이들은 황금에 둘러싸여 풍요로운 삶을 즐기도록 해주어야 해. 코비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반시르, 자네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전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 그랬지.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지. 새벽부터 어둑한 밤이 될 때까지 그저 누구보다도 멋진 수레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일에만 열중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신께서 내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커다란 재물을 주실 것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네. 이제야 깨달았네.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 심정이 어떻겠나. 아, 가슴이 터질 것만 같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네. 내 땅을 갖고 내 가축을 갖고 싶네. 멋진 옷을 입고 두툼한 지갑을 갖고 싶네.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등이 휘도록 일할 각오가 되어 있네. 하지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자네에게 다시 묻겠네. 세상에는 멋진 물건들이 널려 있는데 돈만 있다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는 것일까? 코비가 대답했다. 난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적어도 그 점에서는 자네보다 낫구먼. 내가 수금을 연주해서 번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네. 내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면 그 돈을 써야 하니까. 또 내게는 아주 멋진 수금을 장만해야겠다는 꿈이 있네. 내 머리에 떠오르는 멋진 선율을 완벽하게 표현해줄 그런 수금을 말일세. 그런 수금만 있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연주를 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 자네라면 그런 수금을 가질 자격이 있지. 바빌론의 어떤 연주자도 자네만큼 감미로운 선율을 창조해내지는 못할 거야. 자네가 그런 수금을 연주한다면 왕이 아니라 신까지도 감동할 걸세. 하지만 왕의 노예만큼이나 가난한 자네가 그런 수금을 어떻게 장만할 수 있겠나? 저 종소리를 들어보게. 때마침 노예들이 지나가는군. 그리고 반시르의 상의를 벗어젖힌 노예들이 힘겹게 물지개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긴 행렬을 가리켰다. 5 사람이 나란히 물지개를 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힘에 부친 듯이 허리를 잔뜩 굽힌 모습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벌지? 부자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면 안 될까? 분명히 어떤 비결이 있을 거야.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천리길을 달려가서라도 배우고 싶네. 코비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멀리 갈 곳도 없어. 오늘 당장 그 친구를 찾아가자고. 자네에게 오던 길에 마침 황금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내 옛 친구 아카드를 만났네. 물론 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도 내 초라한 모습에 크게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인사를 건넸고 옛날처럼 우정어린 미소까지 보내주었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겠나. 반시르가 생각하게 잠기며 말했다. 아카드는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지. 심지어 왕까지도 아카드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소문이 나 있네. 반시르가 코비의 말을 막고 나섰다. 그래, 엄청난 부자야. 그래서 두려운 걸세. 한밤중에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의 두툼한 지갑에 몹쓸 짓을 할까 두려운 걸세. 코비가 나무라듯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부자는 허리춤에 찬 지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두툼한 지갑이라도 다시 채워줄 황금 물줄기가 없다며 금세 비워지는 법일세. 아카드에게는 아무리 돈을 펑펑 쓰더라도 그의 지갑을 끊임없이 다시 채워줄 수입원이 있다고. 그때 반시르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원? 바로 그거야. 내게도 그런 수입원이 필요해. 내가 오늘처럼 담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내 지갑을 채워줄 수입원이 필요해. 아카드라면 그런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나처럼 우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카드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 코비가 대답했다. 어쩌면 그도 아들이 노마시르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거야. 노마시르가 지금 니네베에 있다는 소문이 들었네. 아카드의 도움이 없었다면 노마시르가 어떻게 니네베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겠나? 물론 나도 바빌론에서 최고의 수금 연주자가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수금 연주자가 될 수 있었지. 그래,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 분야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어.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았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빛을 보았네. 떠오른 태양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빛을 보았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깨달은 걸세. 우리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걸세. 나는 부자가 되고 싶네. 멋진 옷을 입고 두툼한 지갑을 갖고 싶네.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등에 휘도록 일할 각오가 되어 있네. 하지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일까? 아카드는 친구들의 불평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래, 젊은 시절까지 우리는 똑같았지. 그런데 자네들이 아직까지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자네들이 재산을 모아가는 법칙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 법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걸세.
운명의 수레는 누구에게도 영원한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 심술궂은 여신이네. 어쩌면 노력 없이 얻은 황금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파멸시키는 심판자이기도 하다네. 게다가 그 여신은 우리가 황금을 두서없이 낭비하도록 만들기도 하네. 그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벌어들인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걸세. 아무런 보람도 없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재산을 펑펑 써대고 결국에는 빈 털터리가 돼버리는 걸세. 반면에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네. 지극한 수전노인 사람들. 그들이 괴짜기에 들어간 돈은 도무지 나올 줄을 모르네.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왜 그렇겠나? 그들은 돈을 다시 벌어들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가? 도둑을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도 편안할 때가 없을 걸세. 그야말로 공허한 삶이 아니겠나? 돈을 쌓아두고도 그처럼 불행하게 지내야 하니 말일세.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네. 손쉽게 황금을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나날이 더 많은 황금을 벌어들이면서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물론 이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나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소문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네. 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결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네. 아카드가 들려준 비밀은 다음과 같았다. 젊은 시절 나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만족을 안겨주는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았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돈이 바로 힘이었네. 돈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확실히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즐겁게 살면서 우리 영혼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순간 나는 비로소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할 수 있었네.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그저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싸구려 옷으로 만족해버리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평생 가난한 사람과 뒹굴며 살면서 허망한 웃음에 만족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어떤 연회정에서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네. 자네들도 알고 있듯이 나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었네. 재산을 물려받을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었네. 그렇다고 특별한 지혜나 권력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네. 그러나 나는 내 운명을 탓하지 않았네. 대신에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시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남아도는 것이라 생각하지. 자네들은 어떤가? 자네들도 마찬가지였네. 자네들은 부자로 만들어줄 시간을 덧없이 보내버렸네. 생각해보게.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아내와 가족, 자식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공부란 무엇인가?
옛 현이는 두 가지 공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네.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세. 그래서 나는 돈 버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네.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내는 즉시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네. 필경사가 되고 대금업자인 알가미 씨에게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을 환히 밝히면서 지나가는 유성과도 같은 것일세. 그렇다면 유성의 빛은 덧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는가? 하지만 노인의 지혜는 하늘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선원들에게 항로를 알려주는 별과도 같은 것일세. 내 말을 자네 가슴에 꼭 새겨두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자네에게 말해줄 진리를 결코 깨달지 못할 테니까. 자네가 어젯밤을 꼬박 세우면서 일했던 것이 헛일이 되었다고 후회하고 말 걸세. 부자가 되는 첩경은 간단하네. 버는 것보다 덜 쓰게.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그럼 자네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걸세.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양치기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비밀이었네. 하지만 제가 번 돈을 전부 저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오늘부터 자네가 번 돈의 1할을 꾸준히 저축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될 것 같은가? 나는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고 대답했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1년치 봉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절반밖에 맞추지 못해. 내가 저축한 돈은 자네를 위해 일해줄 노예와도 같은 것일세. 자네가 저축한 돈은 자네가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밭에 뿌린 씨앗과도 같은 것일세. 자네도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걸세. 돈이 돈을 버는 법일세. 자네가 꿈꾸는 풍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게. 가장 먼저 자네 자신에게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게.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사지 말게.
먹을 것과 자선을 베푸는 것은 따로 떼어두게. 재산이란 나무와도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걸세. 자네가 저축이라는 첫 돈이 재산이라는 나무로 성장해 갈 씨앗이라고 생각하게. 자네가 그 씨를 빨리 뿌릴수록 나무도 그만큼 빨리 성장하게 될 걸세. 자네가 저축이라는 자양분과 물로 정성을 기울일수록 그 나무는 그만큼 빨리 성장할 걸세. 그래야 그 나무가 드리워준 그늘을 즐기면서 자네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선생님 말씀대로 착실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방패상인인 아가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마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잘했군. 아가르에게 받은 이자를 어떻게 쓰고 있나? 덕분에 달콤한 꿀과 포도주, 맛있는 빵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홍빛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이 대답에 알가미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군. 자네가 힘들어 모은 돈에서 도단한 새싹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구먼. 그 새싹이 자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내가 그를 만나기 전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점에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네. 하지만 4년 동안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보여주었던 내 단호한 결심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오랫동안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한 덕분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물을 가득 채우는 어부를 그저 운이 좋은 어부라고만 말하겠나.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오만한 여신일세. 다시 말해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지. 의지력이라고 말했나? 하지만 의지력이 전부는 아닐세. 의지력이 강하다고 낙타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질 수 있겠나? 황소가 끌 수 없는 짐을 끌 수 있겠나? 의지력은 자네들이 성취하려는 목표까지 줄기차게 매진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에 불과한 것일세. 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목표를 세우며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네. 사소한 일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언젠가 나는 이런 결심을 했네.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강에 던지리라. 그리고 결심한 바로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했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나는 무심코 그 다리를 건너고 말았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 내일 조약돌 2개를 던지면 똑같잖아. 오늘은 그냥 넘기자고.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하나? 아니었네.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조약돌을 집어서 강에 던졌네. 20일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아카드, 쓸데없는 짓이야. 매일 조약돌을 강에 던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그냥 조약돌을 잔뜩 집어서 강에 던지면 끝나잖아.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네. 일단 목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네. 그리고 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려운 일을 시작조차 않으려고 했었네.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나?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중년에 이르렀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는 내 말일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겠나? 알가미 씨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을 자네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싶네. 첫째, 내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무조건 저축한다.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렇게 중얼거리게, 점심을 먹고 나서도 그렇게 중얼거리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렇게 중얼거리게, 매일 매시간 그렇게 중얼거리게, 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그 말이 자네들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틈나는 대로 그렇게 중얼거리게.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말게. 아니, 머릿속을 이 생각만으로 채워버리게. 자네들 판단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을 저축하게. 하지만 적어도 10분의 1이 넘어야 하네. 필요하다면 소비 습관을 바꾸게.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어딘가에 모아두게. 그렇게 한다면 자네만이 알고 있는 보물을 가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질 걸세. 돈이 한 푼씩 늘어날 때마다 자네 기쁨도 그만큼 늘어날 걸세. 삶의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될 걸세.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욕에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늘어난 수입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저축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둘째로, 돈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돈을 자네의 노예로 만들게. 돈으로 돈을 만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다시 돈을 만들게. 미래를 위한 안전한 수입원을 찾아보게. 주변의 노인들을 눈여겨보게. 자네들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모은 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게. 지나친 고리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그런 사람은 10중 8구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니까. 그렇다고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네. 조그만 푼돈이라도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그 돈이야말로 자네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생각하게. 그 돈을 아낀다면 더욱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선을 게을리하지 말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에 담긴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네. 그리고 합당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하루 일과가 돈을 다루는 것이 직업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내가 벽돌 상인인 아즈무르에게 보석에 대한 판단을 맡겼던 것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낭패를 볼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수익이 적더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저축하겠다고 결심하고 공부하게 살지는 말게. 총 수입에서 10분의 1 이상을 저축할 경우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저 10분의 1은 저축하는 것에 만족하게.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 아카드가 강연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나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전을 향해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을 떼지 않고서 어찌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비결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그 양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부의 원천이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현재 땀을 흘리고 있는 일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내 지갑에 있는 10개의 동전 중 9개만 써라 입니다.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욕구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 힘이 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겨보았자 얼마나 즐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남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욕망이 얼굴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정작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동전 한 입까지 100%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살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써서라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토판에 적어보십시오. 그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수입의 구할만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골라내십시오.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지워버리고 잊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낱 쓸데없는 욕망이라 생각하십시오.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것들은 즐길 수 없다면 결국 노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동굴을 밝혀주는 횃불처럼 예산은 지갑에서 구멍난 곳을 보여주면서 그곳을 막도록 해주는 것이네. 한마디로 예산은 자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출하도록 관리해주는 보호장치일세. 이제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두 번째 비결을 정리해 봅시다. 수입의 90% 내에서 예산을 짜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삶을 즐기십시오.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의 말입니다. 예산이 여러분의 지출을 관리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나는 여러분에게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저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돈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출을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모은 돈을 굴려서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갑이 두둑해지면 그 자체로도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축해서 모은 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재산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중하게 투자한 수입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의 지갑을 불룩하게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수입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입원이 하루에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본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투자액도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흘러들어온 황금이 여러 줄기에서 흘러들어오면서 내게는 하루가 다르게 불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얼마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다시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급기야 황금차스를 이루었습니다. 급기야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모이면 그때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네 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투자할 곳을 정할 때 여러분 개인의 지혜를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훌륭한 조언은 당신이 투자하는 돈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언을 받아들여 실패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언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게 해줄 네 번째 비결입니다. 두둑하게 채워진 지갑을 지키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에,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또한 적정한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투자하십시오. 다섯 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지켜라. 여섯 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부자가 되는 법칙을 깨우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늙은 후에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장치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비밀리에 재산을 묻어두는 것. 나는 이 방법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거나 땅을 사두는 방법. 미래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올바른 판단에서 제대로 선택한다면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정할 수입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적절한 값에 대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돈을 대금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액수를 조금씩 불려가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대금업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원금에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놀라운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날 말한 대로 여러분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두어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은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여러분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열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취에 앞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꿈은 허망한 열망일 뿐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금화 5잎을 가져야겠다는 꿈을 가질 때 이런 구체적인 꿈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금화 5잎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성취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금화 5잎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아니면 비슷한 방법으로 금화 10잎을 벌어들이지 못하겠습니까? 나중에 20잎, 먼 훗날에는 1000잎의 금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을 조금씩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그맣지만 구체적인 꿈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꿈을 성취하는 방법부터 착실히 배우십시오. 큰 돈을 벌어들이는 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기 위한 절차라 생각하십시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 나중에 큰 돈이 되듯이 여러분도 하나씩 배우면서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꿈은 소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꿈이 지나치게 크다면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꿈이라면 그 꿈은 좌절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직업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돈 버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워질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가난한 필경사였습니다. 하루에 몇 푼의 돈을 받으면서 토판에 글을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은 토판을 작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필경사가 되겠다고. 그 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깨달는데 그리 오래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일에 흥미를 가질수록, 내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수록 내 성과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루에 나보다 많은 톡판을 작성하는 필경사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나아지면서 그에 따른 보상도 있었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인을 6번씩이나 찾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며 배우십시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십시오. 상인이라면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십시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게 마련입니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니, 앞장서서 변화를 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인물은 필연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첫째, 빚이 있다면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갚아야 합니다. 현찰이 없다면 불효불급한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둘째, 무엇보다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되십시오.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유언장을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신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남긴 재산이 분란 없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능력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존중해 주십시오.
이제 얄팍한 지갑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줄 7번째 비결을 정리해 봅시다. 능력을 키우십시오. 언제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도록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중하게 선택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황금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7가지 비결을 곧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재산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보라. 진주라도 손에 쥐고서 강가로 걸어 나올 것이다. 우리가 경마의 돈을 버는 것까지 행운의 여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생각이지만 아시타르 여신은 행운의 여신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고 공적이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시타르 여신이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아시타르 여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황금을 잃는 도박장이나 경마장에서가 아니라 보람있고 가치 있는 행동과 노력이 있는 곳에서 그 여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밭을 경작할 때, 정직하게 거래할 때 우리는 땀 흘릴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항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재산가가 되기 위한 첫 출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행운입니다. 단순한 첫걸음이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땀을 흘리며 돈벌이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한 돈이 벌어들일 돈의 배당금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걸음입니다. 군뱅이는 기회가 눈앞까지 찾아와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립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말하면서 빈둥거립니다. 기회는 군뱅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행운을 바라는 사람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전히 군뱅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거래라는 판단이 서면 즉시 돈을 지불하고 그 거래를 종결시키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거래라면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쓸데없는 불안감에 거래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감이란 결국 결단력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쓸데없이 미루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젊은 시절은 몰랐습니다. 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군뱅이 기질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업적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고집스러운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미루는 습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운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회가 제게 찾아온다면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제가 꿈꾸는 삶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행운은 기회를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미소를 지어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은 찾아옵니다. 바로 여신은 즐겁게 해주는 사람에게 여신이 어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바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여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성공의 길로 당신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황금의 5가지 법칙. 황금의 5가지 법칙. 첫째, 수입의 1할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황금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곧 그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커다란 재산으로 커갈 것이다. 둘째,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황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판의 양떼처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셋째,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사기꾼의 달콤한 가모니서를 쫓고 있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달지 못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지는 마라. 돈을 꾸어가는 사람이 돈을 잘 갚겠습니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신중하라.